어르신들, 요즘 날씨 참 애매하죠? 아침, 저녁은 선선하다가 낮에는 또 덥고, 하루에도 몇 번씩 기온이 바뀝니다. 이런 환절기에는 입맛도 사라지고, 약 먹는 시간도 들쑥날쑥, 생활 리듬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럴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저혈당 쇼크예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아기 여우 호아예요. 실제로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진 어르신에게 주변 사람들이 사탕을 먹여드리거나 또 버스에서 정신을 잃은 어르신을 승객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이송하는 장면 같은 거 말이죠. 이건 결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든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 신호예요. 저혈당 쇼크는 단순한 어지럼증이 아니라 뇌 건강을 크게 해치고 심하면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왜 한절기에 저혈당 쇼크가 더 잘 생기는지, 그럼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하는지, 혹시라도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호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저혈당 쇼크란 무엇일까요? 혈당이 7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이때 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심하면 말이 꼬이고 결국 의식을 잃습니다. 이 상태를 바로 저혈당 쇼크라고 부릅니다. 특히 고령의 어르신들은 뇌가 포도당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 번의 쇼크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혈당이 오면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뇌는 오직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이에요. 다른 세포들은 지방이나 단백질을 쓸 수 있지만 뇌세포는 포도당이 끊기면 바로 활동을 멈춰버립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세포가 힘을 못 써서 말이 꼬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심하면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전원 차단을 하듯 의식을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혈당이 오면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한번 의식을 잃으면 단순히 기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세포가 손상되고 심하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뉴스에서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식당에서 어르신이 쓰러져서 주변 사람들이 사탕이나 가지고 계시던 약을 주신다거나 버스에서 어르신이 정신을 잃자 승객들이 구급차를 부르는 장면 같은 거 말이죠. 이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든 내가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환절기는 왜 더 위험할까요? 이유는 생활 리듬이 쉽게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식사 습관이 흐트러집니다. 날씨가 변덕스러우니 입맛이 없다가도 돌아오고 아침을 건너뛰는 일이 많습니다. 한 끼쯤은 굶어도 괜찮겠지 했다가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활동량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못 나갔다가 환절기에는 바람이 선선하니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을 갑자기 하시는 경우 또는 걷기 시간을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챙기지 않고 그냥 몸만 나가면 저혈당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잔병 치레가 많습니다. 환절기에는 감기, 소화불량 같은 작은 병이 자주 찾아옵니다. 그럴 땐 밥맛이 떨어져서 식사량이 줄죠. 하지만 약은 그대로 드시니 균형이 깨져 저혈당이 오기 쉽습니다. 네 번째, 수면 패턴이 흔들립니다. 새벽에 추워서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못 자면 몸이 지칩니다. 이때는 저혈당 신호를 몸이 보내도 스스로 눈치채기 어려워 더 위험해요. 즉,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 그로 인한 생활 패턴이 흔들리고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불안정해지는 위험한 고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혈당 쇼크가 더 자주, 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저혈당 쇼크는 단순히 한번 쓰러졌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는 오직 어떤 것을 에너지로 끌어다 쓴다고 했죠? 네,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뇌세포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게 반복이 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인지 기능이 약해져 결국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저혈당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 잠깐 어지러웠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라도 저혈당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주머니에는 단 간식 같은 거 한두 개씩은 꼭 넣어주시고요. 의식이 있을 경우 사탕 3개에서 4개, 꿀 한 숟가락이나 주스 반컵 같이 당분 15g에서 20g을 바로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15분 뒤에 다시 확인을 하고 괜찮지 않으면 한 번 더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초콜릿 같은 경우는 흡수가 느려 응급 상황에서는 도움이 안 되니까 조심해 주세요. 그럼 반면에 의식이 흐릴 경우 다른 분이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먹게 해야 한다면 잘게 잘게 쪼개서 먹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막혀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즉시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쓰러지신 분이나 아니면 의식이 흐릿하신 분을 편하게 눕혀 119가 올 때까지 구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의식이 있으면 어떤 걸 챙기셔라? 네, 사탕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탕 한두 개쯤은 꼭꼭 주머니나 가방에 챙겨 다니셔야 해요. 이 작은 준비가 위급할 때 목숨을 살립니다. 또는 어르신들이 저혈당 쇼크가 왔을 때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도울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저혈당 쇼크는 예방이 제일 중요해요. 환절기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수칙 알려드릴 테니까 귀 기울여 주세요. 첫 번째, 아침 꼭 챙기기. 입맛이 없으니 그냥 굶을까? 하시면 안 됩니다.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드시고 있다면 더더욱 위험해요. 죽 한 그릇, 우유 한 잔, 달걀 하나라도 꼭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간단한 간식 휴대하기. 사탕 하나, 작은 주스팩 하나,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하지만 위급 상황에서 목숨을 지켜주는 생명템이 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가방이나 주머니 속에, 집에서는 침대맡 또는 자주 앉는 자리에 간식을 휴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약 복용 시간 확인하기. 밥을 적게 먹었는데 약은 그대로 드시면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자주 생기면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번째, 운동 전후 간식 챙기기. 걷기 운동을 하거나 마당 일을 할 때는 미리 작은 간식을 드시고 시작하세요. 운동 후에는 요구르트나 크래커 몇 개만 챙겨도 저혈당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혈당 체크 습관화하기. 아침, 저녁만이라도 혈당을 확인하세요. 기계가 없으면 내 몸의 신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손이 떨리고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오고 식은땀이 난다면 바로 근처에 있는 사탕이나 간식을 꺼내 드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혹시 모를 순간에 대비해 사탕 하나쯤은 꼭 챙겨 다니세요. 그 작은 습관이 뇌를 지키고 생명을 지킵니다. 선녀님께 보고, 선녀님, 오늘은 환절기엔 작은 부주의가 저혈당 쇼크로 이어지고 이는 곧 뇌 건강과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어르신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걸 듣고 계시는 어르신들, 오늘부터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약과 식사 시간을 지켜주시고 외출할 땐 사탕 하나라도 꼭 챙겨 다니세요. 작은 준비가 어르신들의 뇌와 생명을 지켜줍니다. 내일도 더 배우고 공부하겠습니다. 아기 여우호와 울림.